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용구의 트렌드 핫 이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좋은, 기분 좋은 3월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희망찬 소식들로 조용구의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음주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등장으로 혼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술을 골라서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게 주류 판매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내가 원하는 전 세계의 주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할인형 주류 창고.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분위기까지 갖추며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경기도 일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탁 트인 넓은 공간에 정리된 병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4천여 가지의 주류들을 만나볼 수 있는 창고형 주류 매장이라는데요. 종류가 우선 다양하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취향에 맞는 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취할 때까지 먹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주류를 가볍게 골라 맛있는 안주와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혼술 문화 및 재택근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주류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판매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창고형 주류 매장. 전통주는 물론이고요. 사케, 와인, 위스키, 여기에 흔히 볼 수 없는 고급 샴페인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 주류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요. 구경하러 왔는데 제가 맛있는 걸 사라고. 술이 되게 많고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자주 올 것 같아요. 요즘 추세는 MZ세대의 주류 수요가 급증하여 위스키 시장 및 와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주류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한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와인들은 유럽을 기반으로 한 구대륙, 미국 및 호주 중남미를 기반으로 한 신대륙이 다양한 와인이 출시되고 있으며 위스키도 기존의 싱글몰트 및 버번, 꼬냑류 등 다양하게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다양하면 선택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죠.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네.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게 맞는 주류를 고르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브리딩을 하면은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30분 정도 좀 지나면은 고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와인이거든요. 네. 전문 소믈리에가 취향에 맞춘 상품을 골라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에 대한 팁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고요. 이곳은 행사존입니다. 다양한 와인들이 지금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고형 매장인 덕분에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곳이 인기인 진짜 이유,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아는데요. 산을 바라보며 구매한 주류를 이곳에서 간단히 맛볼 수 있습니다. 푸르른 산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루프탑부터 편안한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공간까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1인당 5,000원의 콜키지를 내면 이곳에서 구매한 주류를 루프탑에서 즐기실 수 있는데요. 5만 원 이상의 주류를 구매하면 무료로 이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류는 1층 매장에 구비된 하몽이나 치즈, 올리브, 크래커를 구매해 함께 즐길 수 있고요. 이곳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카페 메뉴인 치킨, 소시지, 수제 햄버거 등을 주문해도 좋습니다. 물론 구매한 주류 외에 이곳에서 판매 중인 커피나 브런치, 파스타 등의 메뉴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꼭 주류를 즐기지 않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겸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죠? 무슨 고급 레스토랑 와 있는 분위기죠. 너무 편한 장소고 좋은 와인 즐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곳이라고 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조용히 혼자 와서 혼술을 하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 단위로 와서 시간을 보내시는 손님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 및 미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경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와인 클래스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와인 클래스에서는 다양한 와인들을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와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와인도 접하면서 이런 공간도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사람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모임이나 이런 것도 되게 활용도 이렇게 잘 되게 많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와인 및 위스키, 맥주, 기타 주류 및 식음료 등을 개발하고 진열 판매할 계획이며 특히 커피와 기호가 잘 맞는 와인 상품을 개발해 각 기업체 및 단체를 통한 특판 판매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 전통주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고 향후 다른 주류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면 유통 판매 및 택배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주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창고형 주류 할인 판매점. 도시 생활의 피로를 날릴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길 기대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체형으로 산후 우울감을 겪는 여성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 이후 이어지는 다양한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꽤 많다는 사실. 오늘은 출산 후유증으로 알려진 신체 변화가 무엇인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운동과 식습관을 병행하며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몸매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아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산후 체형 성형이란 이제 아무래도 출산 후에 여성들이 출산, 수유, 임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몸이 많이 변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에 있어서는 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부분 회복할 수 있지만 출산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이제 가슴이 너무 커졌는데 이게 나중에 볼륨이 빠지면서 피부가 너무 늘어져 버렸다든지 아니면 출산하실 때 배가 너무 많이 쌍둥이를 임신하셨다던가 이럴 경우에 복벽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탈장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제왕절개를 하셨을 경우에는 제왕절개 흉터 위로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지 않아서 이렇게 뱃살이 아래쪽으로 늘어지고 그것들은 아무리 운동을 하거나 식이를 해도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 적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산후 체형성입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살을 빼지 않으면 그대로 살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성들은 출산 후 예전의 몸매를 되찾기 위해 큰 노력을 들이죠. 하지만 임신 중에는 복부 근육이 늘어나고 약해지거나 가슴 부분 역시 볼륨이 처지거나 유도 유륜이 커진 후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요. 이러한 체형 변화는 산후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수술을 먼저 권하지는 않고요. 먼저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까지 좋아지게 만들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울해하지 마시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생각보다 위험하거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개선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처진 가슴과 뱃살, 유륜과 배꼽 등의 모양을 고려해 각자의 체형에 맞게 진행을 한다는데요. 우선 고민이 되셨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지만 충분히 개선이 되지가 않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병원에 오지 않으면 모르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산 후에 변해버린 몸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면 우선은 체형이나 산후 체형을 전문으로 하시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진료를 보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수술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내가 운동이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내용은 OX 퀴즈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후 체형 성형은 출산 이후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갖춘 후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네, 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 후에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과정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체중이 빨리 주는 시간도 있고요. 그런 기간을 충분히 넘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유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 수유를 완전히 종료를 하신 후에 고려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산육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산후에는 몸이 확실히 회복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체형 교정은 무조건 수술로만 가능한가요? 답은 X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당연하지만 이제 적당한 운동과 시기,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꼭 반드시 수술만 있는 것들은 아니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고 시기를 해도 빠지지 않는 군살 같은 것들은 냉동, 지방 분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매끈한 몸매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겁니까? 답은 O입니다. 수술 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번 수술을 했다고 해서 원래대로 안 돌아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출산 전 몸매죠. 그러니까 출산 전, 임신 전 몸매를 회복을 해놓는다고 해서 살이 찌면 거기서 다시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다시 피부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충분한 운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출산 후에 몸매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보정 속옷들도 어느 정도 기간은 착용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후 체형 성형이라는 수술들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출산 전 몸매에서 가슴을 키우거나 이런 수술보다는 여러 가지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인 거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산후 체형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체형 성형의 전문적인 병원, 그리고 또 안전한 시스템을 갖춘 병원, 이런 곳들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건강을 지키는 데 무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다양한 국가와 물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직업이 바로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회사 업무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관세사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회사들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관세법인.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현재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는 많은 회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관세법인을 만나 관세사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사는 무역에서 세무사와 변호사 역할을 섞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신데요. 관세사는 주로는 수출물품이나 수입물품을 통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검사가 걸리면 관세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세관 반장님과 검사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관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관세 감면, 관세 환급, 그리고 AEO, FTA, 관세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관세 행정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모든 관세율을 분석해드리고, 고객분들께서는 전 세계의 그 정보를 받으시고 세금을 줄여드리는 그런 최적화된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역업체 등 수출입 업무를 하는 회사가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세법인. 그렇다면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회사에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무역이나 세관 업무는 진짜 복잡하고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HS 코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코드 하나만 잘못 따도 수천만 원 관세 추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업체 본연의 업무에만 오로지 신경 쓰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다 관세사에게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맡기시는 겁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가치를 제공을 어떻게 하면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관세사 분야에서 제가 국무총리 표창이라는 큰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뚜렷한 공적을 세웠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아마 FTA 부분에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혹은 포워딩과 같은 운송사들이 관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데요. 관세법인에서는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일 경우 사소하고 복잡한 일들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 21개 FTA를 체결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맺은 FTA 상황들을 보면 아프리카랑 러시아 쪽 지역을 제외하면 전부 다 FTA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FTA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다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 FTA마다 원산지 기준이 별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상도 한 베트남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같은 물건인데 인도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 세계 FTA 전문 관세사로 활약하며 관세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관세 환급을 모두 챙겨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관세 환급 중에 숨어있던 관세 1억 2천만 원 환급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못 받고 시간 소모가 계속 쌓이게 되면 하루 이틀이야 괜찮을 텐데 만약에 이게 수년이 흐른다? 그 업체는 성과가 결과에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관세 환급을 안 받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 번쯤은 관세사와 환급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수출입 회사의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관세법인을 만나는 방법,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관세사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자, 관세사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권동현 관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세사님께서 어떤 사례들을 좀 우리가 이야기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40대 중반의 어떤 여성분이셨어요. 그분은 베트남으로 방화문 셔터를 수출하는 업체이셨어요. 그런데 저희를 만나기 전에 이미 5곳의 관세사와 상담을 하셨는데 모두 다 FTA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어요. 왜요? FTA를 하려면 원산지가 한국산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화문 셔터 같이 큰 물건들은 보통 부품을 배에다 싣고 현지에서 조립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화문 셔터 자체는 원산지가 한국산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방화문 셔터 자체를 원산지 판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당연히 불가능한데 단 방화문 셔터 말고 그 부품을 전부 한국산으로 판정해버리면 됩니다. 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 동료 관세사들도 이건 말도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이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맡아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화문 셔터에 들어가는 나사부터 힌지까지 모든 부품들은 보통 철물점에서 구매를 하시지 그걸 공장에서 떼우는 경우가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저희 팀원은 그 공장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천안, 안산, 인천 이런 이제 전국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공장 관계자분한테 설득하고 말씀드려서 이게 필요하다. 원산지가 한국산 이게 필요하다. 말씀드려서 결국은 모든 부품들을 원산지가 한국산인 걸 판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 받아냈어요? 언뜻 보면 이렇게 어려웠던 일인데 저희가 수출업체를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도 관세사를 좀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어떤 관세사를 정말 만나야 좋은지 팁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관세사 업무의 대부분 95% 이상은 온라인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굳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가까운 관세사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관세사의 위치보다는 관세사 사람이 어떤지 그리고 이 관세사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관세사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를 정말 케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시간적인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수수료가 또 비싼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평균 30%는 합리적인 편이긴 한데 가끔 보다 보면 수수료가 말도 안 되게 싸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사 자격증 명의대여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제 관세사 명의대여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청도 참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달려있는 이런 중요한 업무에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관세사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히 또 서비스도 좀 차이가 난다 이 얘기군요.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서비스도 저렴한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관세사에 대한 자부심도 크시고요. 또 열심히 일해오신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권동현 관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평택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하디쇼에서 마련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불황이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택시입니다. 그 이유 지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하디슈 리포터 김현정입니다. 네,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도 평택시가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품은 여러 산업단지가 존재하다 보니 일자리가 풍부해서 살기 좋은 동네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택항 주변은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주거지로 각광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그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화양지구라고 합니다. 그것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평택시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 가격에 큰 조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현정 리포터가 평택을 직접 찾아가 그 이유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아무래도 화양지구 중심에 있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화양택지개발지구 8블럭에 위치한 곳으로 아파트 1,554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중 713세대를 일반 분양 중에 있어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로 개발되는 화양지구. 현재 2만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그중에 대규모 단지가 설계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화양지구에는 5구 타입이 좀 희소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5구 타입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1, 2인 가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화양지구에 5구 타입 공급이 희소하여 분양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5구 타입을 분양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아담한 집을 선보여서 그런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내부 구조를 최적화시키고 가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아 좁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84제곱미터의 공간을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최근 트렌드에 맞는 모던한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해 남녀노소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고요. 무엇보다 아담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탁 트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누구나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다른 사업장에서는 발코니가 옵션으로 제공되지만 저희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모든 계약자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인 만큼 건물 내부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주거지 주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자녀 스스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살고 있는 집인 만큼 추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변 인프라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평택시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평택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동부와 서부 두 개의 생활권 도시로 나눠지는데 사업지가 위치한 서평택에만 경기경제자유구역,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총 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이 많아 인구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화양지구는 평택항과 산업단지가 연계된 평택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택지 개발 지구로 안중역 역세권 개발 사업 등 미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동부 지역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면서 서부 지역의 개발이 활발해질 예정이며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도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속도가 빨라 향후 더욱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화양지구는 평택 도시 계획상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이자 평택시의 성장 원동력인 평택항이 불과 5km가 떨어져 있고 자동차 키즈 테마파크, 자동차 박물관, 자동차 테마호텔과 쇼핑센터 등이 구축해 물류관광 도심을 만들게 될 서평택 일대의 핵심의 주거지가 될 예정입니다.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인근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구성돼 있어 직주 근접의 요건을 갖춘 화양지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분양 정보를 눈여겨보고 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을 갖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화양지구 내 분양 상품이 확장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데 반하여 저희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수요층의 부담감을 크게 줄여드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TX 안중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예정이며 다양한 산업단지의 직후 배후 지역으로서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서평택 개발 중심의 평택 화양지구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하기 좋고 살기 좋아 주목받고 있는 평택 화양지구. 더더욱 발전하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급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힘든 때 투자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기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현대 시장의 상황과 대출 규제 때문인지 아파트 대신 이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빌딩인데요. 빌딩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부터 빌딩 매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빌딩 거래 전문가를 만나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건물주를 말하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건물주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가장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바로 꼬마 빌딩.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빌딩이기 때문인데요. 빌딩 매입 시 빌딩 거래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빌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투자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은 회사라서 저희 업계에서는 리딩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빌딩 거래 전문 부동산 회사에서 15년간 근속하며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왔다는 김주환 대표. 500건 이상의 빌딩 계약을 자문하고 200건 넘는 건물을 직접 중개하고 컨설팅해온 남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2008년도부터 시작했고 지금 횟수로 15년 됐는데, 처음 투자는 35살에 했어요. 근데 처음 투자를 해보고 나니까 정말로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저희가 벌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투자로 바로 이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걸 느꼈고, 두 번째 건물 투자할 때는 좀 노후된 건물을 사갖고 제가 리모델링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리모델링 그리고 이런저런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한테 꼭 조언을 받으셔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개뿐만 아니라 직접 강남, 강북 건물 투자를 하며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김주환 대표가 보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아무래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긴 했어요. 그러면서 파시는 분들 가격 조정이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도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가격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좀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다가 내년부터는 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딩 투자를 마음먹었으면 매물을 찾고 그것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정보를 얻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행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요. 저희가 정말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2, 30억대도 있거든요. 그럼 현금 10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해요. 다만 이 건물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높은 가치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 그 처음 투자라고 해서 너무 움츠려서 투자를 하면은 내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투자가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그런 좀 각오는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너무 내 돈에 맞춰서 투자하다 보면 실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래도 최소한 어디는 사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은 역세권 아니면 서울 중심지 위주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전 국민이 빌딩 거래에 대한 궁금증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데요. 입소문을 타고 구독자가 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빌딩이라는 게 큰 자산을 좀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투자법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작해서 이렇게 그 고객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빌딩 투자 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진짜로 큰 자산은 좀 잘못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전문가들한테 좀 상의하셔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하우를 갖춘 빌딩 거래 전문가일수록 빌딩 매매 트렌드부터 물건 고르는 방법, 매매 시 주의할 점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 사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얘기인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요. 내 자금과 그리고 이 자금으로 가장 최선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10번 이렇게 투자 못하니까 한두 번인데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중요하고 이왕이면 그래도 좀 큰 회사랑 거래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겠죠. 빌딩 매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노하우를 갖춘 빌딩 매매 전문가를 만나 투자할 만한 물건인지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본인 여건에 맞는 상품을 골라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를 못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핫이슈에서 마련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에게 채권을 위임받아 대신 받아주는 추심. 추심 업무란 무엇인지 이 업무를 진행하는 신용정보회사 계약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채무자가 주지 않아 골치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 추심 절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바로 신용정보회사인데요. 현재 이제 이 채권 추심 업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채권 추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여건이 좀 주어지고 채권 추심에는 신용정보법 6조 3항에 의해서 규정에 허가돼 있는 채권을 위임을 받아 채권자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신용상태, 소재지 파악 등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까지 이 채권 추심업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역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선진화된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채권자 중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수준 높은 채권 추심 전문 인력들이 있어 부실 채권의 조기 회수를 실현하며 국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거래 채권과 민사 채권으로 좀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보편적으로 이제 상행위에서 많이 발생되는 채권으로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미수금 확인서,
잔액 확인서 이런 기타 서류를 가지고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위임을 좀 받을 수 있는 업무이고, 그에 반대적으로 이제 민사채권은 법원에서 집행권한이 인정돼 있는, 예를 들어서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조정조서, 기타 등등이 좀 이제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들을 저희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위임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에서도 많이 좀 오지만은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 내역이나 문자 내역, 이러한 내용 등은 현재 신용정보사에서 아직은 업무를 볼 수가 좀 없습니다. 채권 추심 절차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회사 이름보다는 그 채권을 담당하는 직원이 어떤 노하우와 경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보다 빠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겠죠. 먼저 위례처로부터 계약된 채권은 고객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채무자의 기초 신용조사를 실시하며 서류 분석과 현지 방문 및 탐문 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최종 평가 후 결과를 도출해 내게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 면탈 여부 확인, 분석, 예를 들면은 소유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또는 사업자의 변경 등 채무자의 채무 지불 능력 및 소득원 조사, 방문, 유선, 우편 등을 통한 채무 변제 촉구, 집행권은 획득한 채권의 강제 집행,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타 업무의 과정 중 채권 추심 진행 보고서, 채권 추심 종결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추심 진행 불가 등의 사유 등을 종합 보고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노하우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신용정보회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용정보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박상훈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이 처음이라 좀 많이 긴장된다면서요. 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용정보회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지 궁금해하거든요. 금융기관들 부실채권은 물론 상행위를 하는 법인 사업체, 개인 사업체, 기타 개인 간의 금전거래 후 발생된 이 채권, 그중에 특히 이제 집행권한이 인정된 채권에 한해서 채권을 이 추심을 저희가 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많이 위임을 좀 받고. 어떤 사례가 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사례들이 좀 많이 좀 있고 또 많은 내용들을 좀 겪어왔지만은 뭐 최근에 지역의 한 첨가류를 납품하는 농수산물 중매인이었습니다. 네네. 약 2억 정도의 채권 금액을 인근 마트에 납품을 해놓고 예, 못 받은 사례였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임을 받고 난 후 채무자에 대해서 신용 상태라든지 또 추후에 이제 방문을 통해서 매장의 이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좀 했었죠. 인근 거래처에서도 채권이 이제 회수가 안 되니까 물품들을 이제 반품을 받고 물건들을 이제 철수하는 그런 이제 단계였었죠. 상황이 안 좋았군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채무자와 이제 식사 자리를 한번 좀 하기로 좀 했었습니다. 채무자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 마트를 더 이상 나는 운영을 좀 할 수 없으니 채권자에게 이 채권을 좀 변제도 하고 싶지만은 더 이상 변제는 좀 어렵다. 어려우니 이 마트를 그냥 아예 인수해 가라. 그렇죠. 채권자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전달을 좀 하였고, 채권자도 깊은 생각 끝에 본인이 한번 직접 운영을 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트를 이제 인수를 함으로 해서 채무도 변제를 좀 받을 수 있었고, 또 채권자의 이제 노력 끝에 마트도 이제 활성화가 좀 되어서 현재도 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런 질문드리면 뭐하지만 신용정보에서 막 주먹 쓰고 막 그러는 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곳으로 또 알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이제 뭐 슈트나 이런 거를 좀 입으면은 이미지 면에서도 좀 그럴까봐.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예, 못합니다. 네. 전에는 막 이제 어떤 그런 주먹색에 있는 분들이 받아주고 막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봐가지고. 일반적인 채권자분들이 아니면 생각을 좀 그렇게도 많이 좀 하시는데 나름적으로 신용정보 법률이나 또 자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뭐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는 20여 년 동안 관련된 업무에 대한 종사를 하면서 향후 앞으로도 이 건전한 이제 이 상행위, 그렇죠. 예, 그리고 신용사회가 정착할 수 있는데 자그마한 기여를 좀 하고 싶고, 예, 신용조사 또는 채권 추심 업무에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신용정보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박상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탈모로 인해서 이 소가리하는 분들이 이 외모 자신감을 한층 올리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가발입니다. 덕분에 가발 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오늘 트렌드 아디셔서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풍성한 머리숱은 누구나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모 자신감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노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중장년층의 고민이었던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제 30대 중반 아직 청년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M자 탈모하고 지금 정수리 탈모가 생겨서 이제 그 고민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두피가 휑하여 비쳐 보일 뿐만 아니라 이마의 헤어라인이 뒤로 물러난 모습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는데요. 모든 탈모인들이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약도 효모라고 이제 약도 먹어보고 두피에 바르는 약이 있어요. 이게 약도 발라보고 모발 이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거나 두피 문신도 많이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약을 먹는 거는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좀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두피 문신과 모발 이식이 어려운 청년들이 이곳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데요. 바로 가발업체입니다. 하지만 청년인 만큼 스타일도 포기할 수 없죠. 가발인 것이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스타일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입소문나면서 전국의 탈모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머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버 가발을 하면서 두피 케어로 관리를 통해서 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청년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인기 있는 진짜 이유. 가발 제작 전 바로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피 케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피 상황을 확인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넓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수리 부분이 빠져서 온 게 아니라 좀 휑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고객님 모발 색과 동일한 색상, 모질, 그리고 결을 들고 와서 고객님 만약에 앞머리가 조금 후퇴됐다 그러면은 고객님 앞 라인을 이렇게 제작을 해요. 저희 매장에 와서 부착을 해도 되고 집에서도 부착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본머리랑 동일하게 좀 묵직한 느낌이 아니라 좀 가벼운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머리 부분을 만 조금만 사실은 들어와도 그 스타일 내는 거, 디자인 내는 데에는 너무 큰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게 커버 가발의 핵심입니다. 커버 가발이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 바버샵 컷, 페이드 컷, 포마드 컷, 아이리비 컷, 가일 컷 등 어떤 스타일이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발 착용 전과 후 스타일이 확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모발 이식을 했을 때에 부담감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많은 것들이 걱정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커버 가발로도 충분히 스타일도 낼 수 있어서 다양할
하게 이제 낼 수 있으니까 되게 만족스럽고 이제 길거리 시선에서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 예, 탈모인들만 아는 이런 고충이 없어진 게 매우 만족합니다. 스타일을 바꾸기도 쉽고 집에서도 혼자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커버 가발의 장점. 탈모 초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 청년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그 어떤 곳이더라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저의 노하우와 그리고 경험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하면 적극적인 참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발에는 커버 가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또 가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가발의 이점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좀 멀리 느껴졌던 가발 말고 조금 편안하고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가발로 나아가기를 제가 바랍니다. 외모 자신감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커버 가발. 탈모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보를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특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서비스 등 모든 것이 특허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아플 때 복용하게 되는 약과 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이 개발되면 특허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제약사들의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사람들의 질병을 해소하는 약. 신약이 개발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특허를 받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약학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그 제약 분야,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사무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약회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특허 분쟁을 대리하는 그와 같은 업무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약 분야, 바이오 분야가 기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아주 고도한 난해한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도 대형 로펌 포함해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소가 극히 소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약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관련 전공에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법, 양 측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껴 변리사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박종혁 변리사. 변리사가 된 이후에는 주로 제약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허권에 대한 무효 심판 또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신약을 개발하는 오리지널 회사,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을 만드는 제네릭 제약사,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네릭 제약회사로부터 수임을 받아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국내 제네릭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이 오리지널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인을 구하는 그런 특허 소송을 이제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한 오리지널 제약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독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독점 판매기에 약값이 비싸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제약사들도 비슷한 성분의 의약품을 개발하며 의약품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값을 유지하려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와의 다툼이 생긴답니다. 박종혁 변리사는 제네릭 제약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요. 사전의 검토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길게는 뭐 1년, 2년 혹은 뭐 몇 달 전부터 그 오리지널 제약사가 갖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 소송을 걸었을 때 이길 수 있는가, 질 수 있는가를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이길 가능성이 몇 프로다. 이걸 고객한테 보고를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 승소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승소율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 뭐 어떤 개인의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한국의 어떤 그런 이 특허 관련한 침해 판단 방식 자체가 좀 더 약간 엄격하게 특허 요건들을 판단했다. 이제 이런 영향도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네릭 제약사의 꾸준한 의뢰와 함께 이를 처리하며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온 특허 사무소. 덕분에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보 공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상황. 그 2015년도에 이제 한국의 한미 FTA 관련해서 그 허가 특허 연계 제도라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약사법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에 의하면은 제네릭 회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소송을 거치도록 이렇게 좀 제도가 좀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허특제도 도입 당시에 관련 위원으로 업무를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이해가 좀 깊고요.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소송을 그 새로운 제도하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은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점에서는 수인 건수가 거의 뭐 제일 많은 소기업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그게 좀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수백 건의 특허 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라니 제약 분야의 특허 분쟁이 얼마나 빈번한지 짐작이 가시죠? 분위기와 이슈 역시 매번 달라지기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답니다. 변리사들이 사실 워라밸은 상당히 나쁜 편이지만 보람 있는 것도 많은 게 주로 제가 특허 분쟁을 하다 보니까 특허 분쟁은 항상 예스 아니면 노로 판단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특허 분쟁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그간 투자했던 모든 돈들, 연구했던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회사의 실무자들이나 저나 목숨 걸고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최종 결과가 좋은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면은 그때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같이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또 이제 제품이 또 이제 무사히 나올 수 있고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거에서 참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남다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약 분야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특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노폐물 배출을 위해 물을 자주 섭취하시고요.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이 손과 눈과 코를 꼼꼼히 씻어서 건강을 지켜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슈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